안녕하세요. 원래는 지금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준비작동식의 특성은 감지기가 설치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지기에 대해서 기본 구성을 알아야 준비작동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지기에 대해서, 감지기의 배선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감지기 배선을 할 때 결국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날로그는 제외죠. 송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송배전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차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송배전 방식이 뭔지 잘 모르더라도 교차회로는 뭔가 회로를 교차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지기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시를 할 때 이렇게 단자대를 4개 그려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그리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안에 얘랑 얘랑 얘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일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송배전 방식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감지기를 직렬로 연결했잖아요. 병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따서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송배전 방식을 직렬이라고 했고, 얘가 아마 통신에서는 데이지 체인 방식이었나요? 제어에서 쓰는 말이었는지 통신에서 쓰는 말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병렬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결국 감지기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접점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원래 감지기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스위치가 그 불이 나서 이 감지기 내의 온도가 오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붙어서 신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감지기가 붙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끊겨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지만 얘네가 스위치가 붙음으로 인해서 전류가 돌아오면 전류가 흘렀네 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화재가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을 텐데 이게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해서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선로가 하나만 잘려도 마찬가지죠. 잘려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실제로 잘렸다는 경우에는 감지기 선로 신호가 감지기가 동작을 해도 전류가 일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비화재 상태를 알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감지기 선로가 잘 이어져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통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송배전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천천히 해보면 우리가 결국 신호가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스위치가 안 붙은 건지 잘렸는지 평상시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이 더 뒤에까지 연장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종단 저항을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mA가 왔다면 평상시에는 이 선로를 통해 종단 저항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2mA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전류값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그냥
뭐 중계기든 제어반이든 수신기라고 하겠습니다. 수신기에서 얘가 우리가 값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mA 이상이 돌아온다면 얘는 감지기가 붙어서 화재인 거야. 또 평상시에도 전류를 흘려서 우리가 종단 저항을 뭐 10kΩ이라던가 20kΩ, 또 6kΩ 많이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저항을 지나오니까 평상시에는 작은 전류만 흘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끊기지는 않았고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얘가 2mA도 돌아오지 않고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적은 겁니다. 0mA가 돌아왔다면 어디선가 지금 우리가 선로가 끊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인 경우, 그리고 단선이 됐을 경우를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단 저항을 설치하고 작은 전류를 계속 평상시에도 흘리도록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 얘가 결국 도통 시험이 되는 거죠. 도통, 결국 통과하고 있냐는 거죠, 전류가. 여기가 통하고 있냐? 어딘가에 선이 잘려서 전류가 아예 안 흐르지 않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도통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배전 방식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직렬이죠. 병렬로 하면 안 되고 직렬로 해야 되냐, 즉 송배전으로 해야 되냐인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두 개만 설치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경로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2mA가 돌아오는지 0mA가 돌아오는지 아니면 20mA가 돌아오는지 우리는 지금 한 개만 설치했을 때와 똑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선인지 비화재인지 화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똑같이 여기 끝에 종단 저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상시에 똑같이 전류가 뭐 2mA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 신호가 난다면 여기 스위치가 붙어서 이렇게 짧게 돌아오니까, 또는 뭐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즉 저항을 거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얘도 화재 시에 20mA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만약에 단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여기가 단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또는 여기는 그래도 괜찮죠. 여기가 아니고, 잠시만요. 우리가 이 메인 선로가 아닌 감지기 하나가 단선이 됐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2mA가 돌아올 거고, 이 감지기를 찍어도 20mA가 돌아올 거고, 또 단선이 안 됐다고 뜨겠죠. 근데 여기 단선은 우리가 0mA가 아니고 여기 단선 시에도 얘는 2mA가 여기 메인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지기를 다 찍어보면 이 감지기가 신호를 못 발하는구나 라고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매일 감지기를 다 찍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평상시에 끊겼는지 우리가 송배전 방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마시간 감지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병렬로 분기를 하게 되면 어떤 감지기가 고장 나 있더라도 우리가 도통 스위치를 돌려서 신호를 보내보면 얘가 정상인 2mA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송배전 방식을 통해서 모든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달려 있는지, 이거는 감지기의 고장 여부가 아니고 감지기의 연결 상태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려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통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도통 시험을 했을 때 정상적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송배전 방식으로 구성하여야만 도통 시험이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병렬로 분기하게 되면 감지기 하나가 선이 끊겨도 얘는 도통 시험 시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통 시험의 목적, 즉 단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송배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더 해보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또 간다고 해볼게요. 감지기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감지기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면,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끊기면 얘는 죽었는지 도통시험을 통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어떻게 하냐, 옆에 다 지워버렸네요. 기존에 있던 감지기에서 얘 선을 분리해서 이 선을 이거 다 푸는 거죠. 아니면 점프를 하든가, 여기서 따와서 두어다 가서 일로 왔다가 다시 얘를 여기다 연결함으로 인해서 얘가 분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국 도면 그릴 때 그냥 이러면 아날로그가 돼버리는데 그냥 연기감지기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뭐 F라고 쓰죠. 얘가 두 가닥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분리를 해서 얘가 원래 두 가닥이었던 게 네 가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다가 가기 때문에.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전선관을 두 개 쓰는 건 아니고 하나의 전선관을 써서 여기에 두 가닥이 갔다가 얘네 찍고 다시 두 가닥이 돌아와서 얘네 연결해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도면에 여기 네 가닥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송배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교차회로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차회로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교차회로, 결국 회로를 교차한다는 거니까 회로를 교차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회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게 한 개의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차회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얘가 두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차회로냐? 우리가 이 감지기가 동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설비, 뭐 스프링클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스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설비를 동작시킬 때 뭐 우리가 얘를 A회로라고 하고 얘를 B회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물론 세팅은 기술적으로는 A회로만 동작해도 얘네가 동작하도록 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설비가 자기 스스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지기 등에 의해서 동작을 시켜야 하는 경우는, 불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동작을 하면 곤란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프링쿨러는 습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준비작동식을 설치하는 이유는 거의 99% 뭐 때문이냐? 동파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물이 차 있으면 얘가 얼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이 안 넘어가다가 불이 나면 넘어가는 건데, 얘가 감지기 하나 딱 찍혔다고 동작을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감지기라는 건 결국 기계적인, 뭐 전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설비이기 때문에 오동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감지기는 모동작이 아닌데 뭐 먼지 등에 의해서 동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오동작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 거죠. 왜냐면 본인의 메커니즘에 정확히 동작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물이 다 배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스프링클러는 다행인 게, 만약에 가스가 터진다면 가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설비예요. 당연히 가스가 하면 질식 사고라던가 뭐 많은 작용들이 있겠죠. 동상도 걸릴 수 있고, 이산화탄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구역에 원래 감지기가 하나만 설치되면 되는 면적인데, 야 혹시나 하나만 동작했을 때 설비가 터지면 너무 불안하니까 야 우리가 두 개를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이중 안전장치를 해서 설비를 동작시키자는 게 교차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회로는 결국 우리가 A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경보가 나가고요, 설비는 동작시키지 않고 B 감지기가 A 감지기가 동작한 다음에 옆에 있는 B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설비를 동작시키는 안전장치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교차 회로라는 설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회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다 된 것 같네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원래 인접한 애들끼리 설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A, B, BA, AB, PA 이런 식으로 이걸 인근한 애들은 다 다른 애들이랑 다른 회로의 애들이랑 겹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AAAA, BB, BB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난 경우에 불이 연기가 이쪽으로 간다면 계속 설비는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에서 공부를 할 때 전부 다 제가 지금 위에 그린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니고 감지기 A회로 그리고 B회로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처음 보실 때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회로가 지그재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얘는 결국 교차 회로라는 건 송배전 방식을 쓰는 건 기본이고요. 송배전 방식의 두 가지 회로를 교차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감지기 A뿐만 아니라 B가 먼저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의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경보가 나가고 어떤 설비든지요. 두 번째 설비가 동작했을 때 우리가 설비가 동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차 회로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좀 더 배우면 꼭 이렇게 이건 다 스포트형 감지기거든요. 국소 화재에 대한 감지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운식 감지 선용도 이렇게 세 가닥으로 꼬우면 얘도 두 개 붙었을 그러니까 얘가 강철선이면 단락이 하나 났을 때, 두 개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정운식 감지 선용도 교차 회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